자, 표 세 번째에는 이게 국내 출장 지급 현황을 구하는 건데요. 출장비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출장비의 합계가 여기 교통비,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 영역에 표시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천의 자리에서 내림해가지고 만의 단위까지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표시의 예를 한번 보실까요? 얘가요, 그냥 이게 123,859를 12만으로 이렇게 만 단위로 표시하자라는 거죠. 자, 이거는 sum 함수와 그리고 round down 함수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릿수 함수에 대한 예제가 아니라 제가 함수 기본 요거 한번 열어주세요. 커말 함수 기본에 열어주시면은 수학 삼각 함수 있는 범주예요. 여기에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라운드 다운 한번 눌러볼게요. 라운드 다운을 눌러보면은 이 자릿수 함수를 제가 한 번에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릿수 함수에 대한 것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 이 부분에 오셔가지고 라운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다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인수가 다 똑같아요. 이 자릿수는 다 똑같고, 여기도 숫자도 다 똑같죠. 인수 들어가는 거는 라운드 업이나 라운드 다운이나 아니면 이런 트렁크 함수나 다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내리는지, 네, 이 내림 함수는 금방 쉬우실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 함수의 기본을 조금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운 함수 다 아시죠? 아시니까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출장비 합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 함수를 이용해서요.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E15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가볼게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고요. sum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어디죠?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블럭 씌워주시면 되죠. 다 참조해 주시면 되죠. 교통비와 숙박비 전부 다 참조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C15에서부터 D15까지 참조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sum 함수를 닫아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합계를 구할 수 있겠죠. 엔터 눌러서 합계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18만 5천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을요, 만 단위까지 표시를 하자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라운드 다함수를 이용해서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라는 라운드 다운 함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sum 함수 앞에 커서 위치하고 round 하고 라운드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함수 열어주겠습니다. 자, 열어주셨다면은 첫 번째 인수는 sum 함수로 인해서 우리 교통비와 숙박비, 출장비의 합계를 구해준 그 인수 그대로 첫 번째 인수 사용하고요. 마지막에다가 클릭하시고 쉼표에서 두 번째 인수인 자릿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만의 단위로 표시하자고 했죠. 만의 단위 여기에 4개가 있으니 우리는 자릿수 금방 쉽게 마이너스 4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두 번째 인수인 마이너스 4 자릿수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출장비의 합계를 만 단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쭉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출장비의 합계는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었겠죠. 네, sum 함수와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4에서는요, 지금 1차와 2차의 차이 값을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의 영역에다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수 차이는 1차에서 2차를 빼는 그 수치를 구하고 그거를 abs 함수로 이용해서 절대값으로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무엇일까요?
절대값은 우리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아래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요. 0이 정수라고 했어요. 그 절대값은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4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0에서 몇 번째 있나요? 네 번째. 네, 그 네 번째 있잖아요.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4라는 숫자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4는 0에서부터 몇 번째 있나요? 네 번째 있죠. 그래도 얘도 4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가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에 따른 그 절대값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마이너스 125는 0에서부터 몇 번째 자리 있나요? 125가 되겠죠. 그래서 값은 그 무조건 그 0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번째에 위치하는 그 값을 반환하는 ABS 함수 절대값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다 어떻게 돼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 값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ABS 함수 이해가 되셨다면요. 우리 이 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점수 차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점수 차이는 1차에서 2차를 빼라고 했죠. 네, 그거를 절대값으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머릿속에 한번 인식해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점수 차이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요. A, B, S 함수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넘버, 인수가 하나예요. 네, 구할 값이 1차에서 2차 빼야 되잖아요. 1차인 H15셀 참조해주고 그리고 빼기 2차 함수인 I15셀을 2차 숫자인 I15셀 참조해서 우리 가로 닫고 그리고는 엔터 눌러서 그 점수의 차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점수 차이 구할 수 있겠죠. 예, 뒤에 있는 값이 여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75 빼기 79 하면은 마이너스 4 나오는데 0에서부터 그 자릿수 찾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네, 양수면은 양수대로 이렇게 나오고 음수면 음수대로 이렇게 나오는 ABS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잘 되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통계 함수로 가보도록 할게요. 통계 첫 번째 함수, 첫 번째 시트로 가볼게요. 통계 1 시트에는 이제 여기 사원관리 현황을 구하는 거기 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계산하는 건데요. 사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SUMIF, COUNTIF, 그리고 AVERAGEIF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 그리고 써달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구하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수를 구하는 거죠. 사원 수를 구하는 거예요. 즉, 셀의 수를 구하는 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sum, 합계 구하는 거고, average, 평균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count if 해야겠다. 네,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직급이 대리가 아니래요. 대리가 아니래요. 대리가 아닌 거를 count if인 조건으로 해서 구하는 것이 되겠죠. 자, count if는 이렇게 범주를, count if는 이렇게 되겠죠. 자, count if는 여기에 첫 번째 인수가 조건 범위가 들어오고요. 그 두 번째는 조건이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count if는 무조건 이렇게 조건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건 범위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게 되겠죠. 우린 여기가 직급이 대리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이 범위에서 직급이 있는 범위는 이 범위잖아요. 이 범위에서 대리가 아니에요. 아닌 등호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네, 이렇게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큰 거, 이거는 작은 거. 그렇죠? 어디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큰 거예요?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값이 크다라고. 여기는 왼쪽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작다라고 표시하는 거죠. 이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1이 큰 거, 1이 큰 거라긴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0이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왼쪽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 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0이 1보다 작다. 또는 이런 거는요. 0이 0.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무조건 왼쪽에 있는 값을 가지고 크거나 작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지 않다라는 표시죠. 요 표시가 대리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 범위에 대해서 숫자를 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뒤에다가 명까지 표시를 하자고 했으니까 명은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연산자 필요하고 그리고 뒤에다가 명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주셔야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미리 찾아본다면 대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총 6명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직접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대리가 아닌 사원수 저는 이 D11셀을 선택하고 그리고는 수식 입력줄에서 count if로 해보도록 할게요. count if 함수 열어주고요. 범위 설정해 줘야겠어요. 범위는 필드 명이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데이터 C3에서부터 C11까지 영역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두 번째 인수 조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요. 대리가 아니래요. 대리가 아닌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적어주시면 안 돼요. 이 count if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줘도 이렇게 하셔도 오류가 납니다. 문자니까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오류가 납니다. 자, 그러면 문자니까 이거를 %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오류가 납니다. 자, 왜 오류가 나는지 요거요. 이 count if 함수를 우리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 기본 파일 열어주시고요. 아, 이거 지금 저 이거 취소했어요. 지금 해놓았던 거. 취소하고 다시 여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여기로 한번 와볼게요. 통계함수 범주예요. count if 열어보도록 할게요. 시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count if 보시면은 주어진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이 셀의 개수를 구하는데 여기 뒤에다가 제가 조건을 어떤 식으로 유형이 여기 밑에 이런 크리테리아 조건 유형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여기다가요. 조건을 만약에 문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문자만. 경기인 거를 찾아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씌워줘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조건 요거 뭐 하는지 아시죠? 여기요. 여기에 count if에서 두 번째 조건하는 이 인수를 어떻게 적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숫자만 있는 경우요. 내가 150인 것만 셀 수를 카운트하고 싶어요 했을 때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러면은 그냥 숫자 150인 것과 동일한 거를 찾아주고 그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문자일 때는 이렇게, 숫자일 때는 그냥 숫자만 타이핑, 그리고는 셀을 참조할 때는 그냥 B3셀 참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150 이상이다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는 것들은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큰 따옴표로 이게 연결하는 이 이유는요.
여기가 그 조건이 조금 그 함수에서 요렇게 해달라고 미리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사용했다 저렇게 사용했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이거를 인식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숫자와 이렇게요. 이렇게 부등호와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 주셔도 되고 또는 부등호만 큰 따옴표로 하고 %로 해가지고 숫자만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만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와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또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한꺼번에 묶어줘가지고 저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줘도 되고요. 근데 셀을 참조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셀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잖아요. 그러면은 B3셀을 참조하는데 B3셀을 그냥 문자화로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 크리테리아 그 카운트 if와 sum if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에버리지 if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조건이 조금 약간 까다로워요. 이 조건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하는지 좀 까다로워요. 요거를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함수와 연결하는 부분도 있어요. 조건인데 평균 이상인 거 이런 거를 구할 때는 평균을 에버리지 함수로 해서 이렇게 쓰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에버리지 함수를 연결 연산자 %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잘 알아주셔야겠죠. 내가 문자로 찾을 때 아니면은 셀을 참조해서 찾을 때 아니면은 부등호와 같이 해서 조건을 찾을 때 함수를 연결해서 찾을 때 자, 그때를 잘 보시고서는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냥 단순한 거는 그냥 찾아주면 되는데 부등호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큰 따옴표와 %를 이용해서 한다는 조건을 조금 더 구분해 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네. 문자로 왔을 때 아니면 이렇게 숫자로 왔을 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뭔가 그 부등호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하이거나 뭐 같다. 같은 거는 뭐 괜찮지만 뭐 같은 거는 괜찮지만 특히나 이런 거는요. 평균과 같은 거 찾을 때는 어쨌든 부등호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거 했을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가지고 %로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조건을 조금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조건을 입력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와일드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는 거의 다 문자로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죠. 뭐 가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가로 끝나는 거, 뭐 가를 포함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와일드 카드 할 때는 무조건 이것도 문자니까 다 큰 따옴표로 씌워져 가지고 조건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테리아 즉 카운트 if, sum if, average if에 대한 조건 형식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살펴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첫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대리수가 아닌 사원수 조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문자니까 얘도 문자잖아요. 문자니까는 이렇게 전부 다 씌워주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씌워주는 게 가장 편하죠. 근데 부등호가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차라리 이거 다 이렇게 다 큰 따옴표로 다 묶어줄 건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그 조건 잘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수식 입력줄을 입력하시고요. count inf 함수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우리 범위 다시 한번 지정해 줄게요. 네, 대리가 있는 범위 C3에서부터 C10일까지 영역 설정해 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쉼표 눌러서 두 번째 인수. 네, 조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대리수가 아닌 거 다시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부등호 아니다. 아니다 부등호 해주시고 그리고 대리하고 큰 따옴표로 닫고 가로까지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조건이 대리가 아닌 부분을 이렇게 잘 적어주셨다면은 우리 카운트 if로 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엔터 누르면은 6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시는 명까지도 표시를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클릭해 주시고 뒤에다가 명이라는 문자 연결해 주기 위해서 연결 연산자 해주시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로 명까지도 네,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엔터 눌러서 6명이라 이렇게 표시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잘 되셨다요? 네, 우리 이제 표 두 번째 거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표 3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표 3번에는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가 상여금이 150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의 인원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인원수를 구하네요. 수를 구하네요. 즉 셀의 수를 구하는 거죠. 셀의 수를 구하는 거는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자, 저기에 average와 그리고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네, 사용하자고 하죠. 그리고 뒤에다가는 명까지 표시하게 하는 그런 거를 구하는 건데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앞에 볼게요. 자, 여기요. 상여금이 150보다 크대요. 150보다 큰 거.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죠. 이런 식으로 상여금이 150보다 큰 조건 하나 구하는 거고, 그리고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거 조건을 또 하나 또 구하는 거죠. 이 조건이 한 가지 있고 두 가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인원수를 구하는 건데요. 자, 인원수는 count if로 해서 if s로 해서 왜냐하면 조건이 지금 하나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count if s로 해서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요. 평균은 무엇으로 구해요? average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상여금이 150인 거를 15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150보다 크다. 이상이 아니잖아요. 보다 크다라는 부등호 하나 입력해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는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기본급의 평균은 에버리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보다 큰 거를 구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는 거. 이거보다 크면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둘 다 만족하는 AND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둘 다 만족하는 게 하나, 둘, 세 개를 찾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이게 요것보다도 크고 이거랑 평균 이상인 거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수 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함수를 이런 식으로 느려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한번 보자면은 여기요. 첫 번째 거. 여기는 상여금의 이 범위에서 150 이상인 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함수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요거요. 기본급인 여기 이 범위에서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합니다. 뭐요?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구하고 이 평균보다 이상인 거를 이렇게 부등호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또 조건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상여금이 150 이상인 거 그리고 여기는 기본급 평균 이상인 거를 구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요. 여기는 상여금이 150보다 큰 거를 구하는 거고 여기는 기본급 평균 이상인 거를 또 구하는 것. 그래서 카운트 if로 해가지고 조건이 하나, 두 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마지막에는 명까지 %로 연결해가지고 저렇게 답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좀 여기 복잡해 보이지만 요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렇게 해서 구하는 거 예, 이해를 하시고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평균 이상인 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을 우리 옆에다가 한번 평균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한번 평균 구해볼게요. 무슨 평균을 구하나요?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기본급에 대한 평균. 자, 등호 입력하고요. 에버리지. 제가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좀 위로 올릴게요. 자, 에버리지 함수 열어주시고요. 그리고는 기본급에 대한 범위 설정 쭉 해볼까요? D15에서부터 D22까지 하고 가로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본급에 대한 평균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네, 288만 1875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균을 우리는 이렇게 뭐 몇 개 구할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이상이고 요거랑 이렇게 4개를 구하네요. 그쵸? 4개가 기본급 이상인 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상여금이 150보다 큰 거 몇 개 더 구할 수 있겠죠. 거기에 맞는 거를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 여기 뒤에다가요. 이 24에다가 이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시고요. 이제 조건이 1개, 2개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count if s로 해서 함수 열어주겠습니다. 함수 열어주셨다면 조건의 범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어떤 거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평균을 먼저 구하고 싶으면 평균 먼저 구하셔도 되고, 그리고 상여금에 대한 그 조건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상여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먼저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상여금이 150보다 크다 하는 상여금 범위를 우리 지정해 줄게요. 이 15에서부터 이 22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조건 입력해 볼까요? 크리테리아 150보다 크다 부등호 들어가니까 큰 따옴표로 열어주시고 크다 하고 우리 숫자 15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150 입력하실 때 네, 여기에 콤마 입력 안 하는 거 아죠? 그냥 순수한 데이터 입력해 주시고 큰 따옴표로 닫아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여금 15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 완성한 거예요. 자, 쉼표로 하고 두 번째 조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범위 설정해야죠.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그 범위, 기본급의 범위 D15에서부터 D22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네, 콤마 입력하고 조건 또 입력해 볼게요. 조건이 뭐였나요? 평균이었잖아요. 그쵸? 기본급에 대한 평균 이상이에요. 이상인 부등호. 네, 입력해 볼까요? 부등호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크거나 같다 하고 부등호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는 평균 함수, 에버리지와 그리고 부등호와 서로 연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연결 연산자 %를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제 에버리지 함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구하는 에버리지 함수 열어줄게요. AVER 해가지고 에버리지 함수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에버리지를 구하는 범위는 어딜까요? 우리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니까 기본급의 범위 D15에서부터 D22까지 평균 범위를 해주셨다면 가로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두 번째 조건 한 거죠. 기본급 평균 이상인 거를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count if s로 해서 조건 하나 했고 조건 2개 있어요. 그러면 모두 조건에 대한 것들을 다 완성했으니까 가로 닫아서 count if s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문제가 명까지도 출력해 달라고 하는 거죠. 표시해 달라고 하니까 또 명이라는 것을 또 하기 위해서 %, 연결 연산자 하시고요. 큰 따옴표로 하고 명까지 입력하고 우리 닫아서 큰 따옴표로 닫고 엔터 눌러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명을 구할 수 있겠죠. 네, 기본급이 뭐 이렇게 평균 이상인 거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3개를 구하는 거. 자, 여기에 이렇게 계산해놨던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문제에서는 이런 거 삭제해 주셔야 돼요. 실기에 가서는. 자, 이렇게 해서 3명까지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자, 우리는 4, 5, 6번이 있는데요. 이 4, 5, 6번은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